더 좋은 적중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도 이제 약간 대전 PK 실축이 나왔죠. 대전 PK 실축이 나왔지만은 이제 GS 칼텍스 점이 없네. 이제 약간 이제 점이 하나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제 언더가 기적의 언더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정관장의 승리로 인해서 조금 기적의 3대 0 언더가 조금 나와줬고, 자 부산하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18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약간 조금 1대1 무승부 진행 중인데요. 조금 무승부 각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대전 PK만 아니었다면 오늘 또 올킬을 할 수 있었겠죠.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더 좋은 적중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도록 한번 또 집중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적중 내용들 조금 지우고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와 또 아이슬란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원래 또 남자농구 월드컵 같은 경우도 중동 지역 경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아침 일정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상황인지라 지금 스포츠가 지금 펼쳐질 수가 없죠.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동 지역 스포츠들은 전부 다 이제 약간 조금 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또 리투아니아와 아이슬란드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새벽 1시 30분에 펼쳐져요. 1시 30분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지난번 매치였어요. 지난번에 양 팀들이 이제 약간 27일 날 경기를 조금 치렀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아이슬란드 홈에서 펼쳐졌던 내용이었습니다. 86대 85로 아이슬란드가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1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3쿼터까지는 21점 차로 리투아니아가 앞서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4쿼터의 대박 역전을 조금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야말로 충격의 패배였어요. 충격적인 패배였고, 물론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가 지금 발렌슈나스나 이런 주요 자원들이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약간 체급이 조금 있는 내용인데, 일단 4쿼터 방심이 무엇보다 조금 뼈아팠던 패배를 조금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홈에서는 서륙전을 조금 노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이슬란드가 또 원정에서 상대 또 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프레드릭손 요런 다운들의 외곽포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야투율성은 그렇게 조금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이번에 또 홈에서의 또 약간 매치라면은 충분히 또 리투아니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쿼터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양 팀의 매치는 또 21점 차로 또 이제 무엇보다 앞서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일정 순의 격차를 조금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일정 순의 지금의 핸디값 15.5더라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아이슬란드가 원정 야투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 169.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이제 언더사이드로도 살짝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뭐 리투아니아가 또 홈에서는 또 수비가 또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나름 또 이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직전에 한번 조금 뭐랄까요, 방심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약간 마인과 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조지아와 덴마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동 월드컵이나 이런 농구 같은 경우가 618 부대, 뭐 6.28, 위에도 6.28 배당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덴마크 경기는 628 부대가 조금 터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무엇보다 이제 덴마크 홈에서도 뭐 지난번 매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18점 차로 이제 약간 조지아가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물론 NBA 리거들은 없어요. NBA 리거들은 지금 전부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지아도 상당히 또 이제 조금 농구에서는 조금 힘을 내는 팀입니다. 약간 축구는 조금 이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농구만큼은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강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로 이제 뭐 베테랑 자원들 뭐 산나제 요런 자원들이 또 이제 약간 리딩을 조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본적인 이제 조지아의 체급이 덴마크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건데 이제 덴마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3전 전패예요. 3전 전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이제 축구는 잘해. 축구는 상당히 또 잘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농구나 이런 스포츠에서는 상당히 또 변방국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에이스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약간 클럽팀 이제 경기를 조금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런 자원들이 조금 합류를 못해서 뭐 다른 팀들도 뭐 1군 멤버 구성은 조금 아니긴 하지만은 거의 약간 2군급의 멤버 구성으로 덴마크가 조금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요 경기도 약간 조지아의 조금 시원한 승리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덴마크 홈에서도 이제 18점 차로 패배를 당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조지아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열악한 내용들이 조금 보여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에이스 자원들이라면은 룬드베리, 뭐 샤본실즈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합류를 못했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뼈아픈 처리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셔도 좋겠고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라르베 조지아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루마니아와 포르투의 또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때 또 홈에서는 조금 일정 수준 격차를 조금 벌려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전 같은 경우는 조금 포르투가 조금 5.5 엔드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전 매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약간 17점 차에서 17점 차 그럴 정도로 홈에서 17점 차를 조금 보였던 내용이고 비록 이제 약간 원정 일정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포르투갈도 이제 약간 농구에서는 또 나름의 또 유럽 내에서 강호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리그 정비가 조금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실제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자원도 조금 없는 데다가 실제 구기 종목 자체가 약해요. 루마니아가 예전에 이제 축구가 그나마 조금 나았던 상황인데 농구에서는 딱히 그렇게 조금 강점을 조금 못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데런 러셀이나 이런 자원들이 또 이제 나름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전 약간 포르투의 충분히 또 우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기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약간 이제 요 경기는 핸디가 지금 5점으로 조금 주어져 있는데 조금 고민은 됩니다. 왜냐면 이제 포르투갈 자체가 이제 원정에서는 약간의 기복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약간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많아요. 약간 수비 밸런스가 조금 깨지는 경우들을 왕왕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루마니아 역시도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안 돼.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실점들이 엄청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 또 이제 직전에도 포르투 상대로 99실점을 허용을 했고 몬테네그로 상대로도 80점. 뭐 그리스도 이제 약간 쿤보가 없죠. 이제 약간 막 쿤보 그 형제들은 있지만 하는 야니스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도 실제로 약간 조금 대패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약간 포르투의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153.5 기준점 오버도 긍정적이고요. 두 팀 다 수비가 조금 약합니다. 핸디 값은 조금 먹음직스럽게 잡혀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포르투갈도 원정에서는 조금 실점이 많은 편이라는 점에서 한번 또 일반승만 살짝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도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반반 정도로 조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포르투 일반승 5반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사와 볼로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 이제 또 피사 같은 경우도 감독을 바꿨어요. 그죠? 감독을 바꾸고 여러 가지 조금 변화들을 조금 안고 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차라리 질라르디노를 데리고 있었던 게 더 나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라르디노 감독 교체하고 나서 오히려 되려 또 실점은 더 늘어나 있고요. 일단 최근에 경기도 제대로 조금 안 풀리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보다 이제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어차피 뭐 리그 내에서 지금 1승밖에 없습니다. 1승밖에 없는데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고 지금 이제 감독이 33살입니다. 33살일 정도로 지금 나이가 어른 감독이 조금 오다 보니까 선수 장악력에도 조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약간 볼로냐 같은 경우도
최근 유로파 일정 조금 주중 소화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볼로냐가 긍정적인 게 이제 공격 라인업들이 최근에 약간 오르솔린이나 이렇게 약간 공격자들이 약간 카스트로 조금 불협화음이 났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폼들이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이게 유로파 여파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유로파에서 불안 원정 가서도 또 승리를 거뒀고 이번에 또 홈 경기에서도 역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그때 페이스가 조금 올라왔던 게 약간 반등세가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즌 맞대결도 이제 볼로냐가 피사가 조금 폼이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일정 수준에 또 무승부도 좀 기록을 해주고 그랬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홈에서 4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약간 피사 홈이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피사가 이제 수비 밸런스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히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볼로냐가 비록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또 볼로냐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요 경기는 굳이 또 언어바를 조금 본다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 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피사 쪽에서의 득점들이 조금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드로우심이나 이런 점들도 조금 부진하고 볼로냐도 원정 가서는 득점이 약간 조금 미진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언어바는 굳이 본다면은 조금 언더사이드 약간 승패라면 그래도 약간 충분히 또 이제 볼로냐를 조금 좋게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값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이제 몬테네그로와 이제 그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은 이제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난번 매치도 이제 약간 그리스 홈이긴 했지만 몬테네그로가 2점 차로 딱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있었던 만큼 두 팀들은 매치업상 그렇게 약간 조금 팽팽한 매치업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이제 약간 NBA 리거들은 조금 지금 빠져 있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1.5군의 전력차는 그렇게 조금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요 경기만큼은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핸디값이 지금 현재 조금 1.5로 조금 증명이 돼 있듯이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어느 쪽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또 언어바도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 매치라서 요 경기는 이제 통째로 그냥 패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바도 패스, 승패도 패스. 요 경기가 오늘 남농 중에서는 제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트리키예와 세르비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또 지금 현재 뭐 이제 NBA 리그들이 전부 다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선수가 지금 뭐 1.5군 요 정도지만 그래도 조금 강호팀이긴 해요.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튀르키예는 이제 약간 그 NBA 경험이 있는 자원들이 좀 있단 말이야. 예전에 또 이제 클브에서도 뛰었던 오스만도 지금 버티고 있고 뭐 거기다 또 이제 휴스턴에서 뛰었던 유르트센 세벤 요런 자도 조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튀르키예는 NBA 경험이 있는 약간 주요 전력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도 상당히 또 강하죠. 역시 또 이제 약간 농구에서 또 강호로서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약간 세르비아 원정 가서도 4점 차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 3전 전승으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밸런스를 조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실제 튀르키예 홈 경기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제 약간 튀르키예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르비아도 뭐 주요 전력들이 뭐 또 빠져 있는 부분도 조금 그렇긴 하고요. 그렇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또 튀르키예 홈발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튀르키예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63.5 기준점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어느 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일단 이 경기는 승패라는 에서 약간 튀르키예 사이드 핸디값은 한 6대4 정도로 일단 마인까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스위스와 보스니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고민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스위스 역배가 지금 잡혀 있는데 스위스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농구 같은 경우도 실제 약간 피바 랭킹 61이야. 그럴 정도로 조금 부진하고
지금 이제 그 3전 전패 당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지금 가드진들에서 리딩 가드가 지금 이제 원활하게 조금 안 들어가요. 애들이 약간 중심을 조금 잡아주는 애들도 없고 상당히 또 턴오버도 많고 득점도 잘 안 되고 있고 약간 외곽 슛 의존도가 조금 너무 높은 내용인데요. 공격 효율도 안 나오고 있고 약간 수비도 조금 어정쩡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스위스는 과히 또 이제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전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도 홈에서 이제 84대 60으로 24점 차로 이제 약간 스위스를 잡아버렸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원정에서 조금 고전합니다. 고전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홈 경기는 그나마 조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야투율성이 조금 떨어진 면모들을 늘 이제 유로바스켓이나 아니면 또 이제 남농 월드컵에서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전 매치도 144점이 났어요. 아시겠죠? 144점이 났고 지금 보스니아 핸디가 조금 늘어나면서 보스니아 사이드로 빠지고 있는 거는 아마 1차전의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용기는 154.5 기준점에 언더 가능성 되게 높은 경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승패도 승패지만은 차라리 용기는 154.5 기준점 언더를 먼저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실제 보스니아 수비는 조금 좋은 팀입니다. 근데 득점력은 조금 한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와 또 영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축구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구기 종목에서 조금 약한 편이에요. 특히 또 야구도 상당히 또 떨어지는 편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나름 또 최근은 약간 조금 밸런스를 조금 갖추고 있는 뭐 아킨이나 뭐 아다무 이런 자원들의 또 일단 퍼포먼스, 조선 브라운 이런 분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약간 외곽 야투 효율성들은 조금 시도에 비해서 효율성들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무엇보다 이탈리아는 상대 또 강한 팀이죠.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갈리나리나 이런 자원들이 또 포진돼 있듯이 늘 이제 약간 리그 자체에서의 퀄리티도 상당히 또 높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구도 상당히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축구까지는 아니야. 최근에 이제 경기력들도 약간 이제 뭐 NBA 리그가 이렇게 조금 포진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유럽 내 강팀에서 뛰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또 질비하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전 이제 영국 원정 가서도 36점 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36점 차로 대승을 거뒀던 내용들인데 물론 이제 약간 지금 현재 핸디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직전 이제 영국 원정에서 36점 차의 대승을 거뒀는데 핸디 값이 8.5로 조금 주어져 있다는 게 뭔가 조금 냄새가 나긴 나요. 근데 일단 뭐 다른 뉴스가 조금 없는 부분이고 뭐 일단 후반부 집중력도 좋은 팀이고 홈에서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요 경기는 약간 이탈리아 사이드로도 그래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 야투 허용이 조금 문제고요. 리바운드 경험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조금 탄탄한 밸런스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 6경기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이탈리아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핸디가 왜 이거밖에 안 줬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은 애들이 없잖아 있는데 전 그래도 일단 이탈리아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는 158.5 기준점 조금 언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이 정말 야투가 말을 안 들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더로도 공략 포인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라면 이탈리아 158.5 기준점이라면 언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스페인과 또 우크라이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페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피바 랭킹 뭐 지금 이제 뭐 늘 또 7위 달리고 있고 상대 또 이제 리그 자체도 조금 퀄리티가 높은 팀이죠. 이제 또 바르셀로나 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도 또 포진돼 있고 상당히 또 이제 강호로서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직전 우크라이나 원정은 아니었어.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립구장에서 펼쳐졌던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도 이제 약간 20점 차로 우크라이나를 격파를 해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고 실제 약간 홈 경기 내에서도 예전에 또 이제 무엇보다 뉴올리언즈에서 뛰었던 이제 에르난데스 형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높이 제공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레이에스도 조금 폼도 좀 좋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스페인은 훨씬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해요. 일단 이제 스페인전에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제 약간 경기를 조금 잘 풀었다는 내용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상대가 조금 쉬운 상대를 만났었어. 실제 또 덴마크 상대로 조금 승리를 거뒀던 부분도 일단 덴마크가 최약체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승리도 과히 조금 좋게 평가를 낼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조지아전의 깜짝 승리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은 스페인과의 매치에서는 조금 이제 체급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매치에서도 이제 약간 스페인이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상대전적 4연승으로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스페인 핸디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생각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52.5 기준점이라면은 어느 반은 굳이 조금 손을 안 대고 싶네요. 어느 반은 그때그때 약간 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고 승패라는 만 접근 포인트로 살짝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다음 경기 또 우디네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의 매치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약간 남농 월드컵 같은 경우는 조금 늘 이제 약간 그때그때 좀 달라요. 왜냐면 또 시간도 10분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때그때마다 어느 바에 대한 접근 포인트가 조금 달랐다는 내용들이 좀 있다. 쿼터날 점수 차가 되게 기복이 조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 자, 아무튼 이제 우디네세 지금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도 약간 컨퍼런스 일정을 조금 치렀죠. 근데 컨퍼런스 일정에서 조금 이제 좀 무리를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컨퍼런스 일정에서 연장 혈투를 펼쳐버렸어요. 일단 원정 가서 상당히 또 승수를 잘 벌려놓고는 홈에 와서 대로 또 고전을 해버렸지.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실제 또 쓸데없이 또 약간 이번 월요일 경기까지 조금 염두를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경기를 또 연장 혈투를 치르면서 일단 역시 약간 모이스캔이나 이런 자원들 조금 아끼긴 했지만은 실제 약간 나머지 자원들의 일단 부상 약간 체력 이슈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피오렌티나 약간 실수를 했다. 너무 우습게 봤다. 약간 주전을 약간 섞었어야 됐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늘 경기 모이스캔이나 또 이제 약간 구드문드슨 요런 자원들, 솔로몬 요런 자원들이 조금 가윈된다면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갈 것 같은데 솔로몬이 오늘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랬던 부분에서 오늘 경기는 자가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디네스도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나름 또 지금 이제 차니올로가 이번 경기 때 또 출전이 가능합니다. 에이스가 또 복귀가 가능하고 데이비스가 조금 복귀가 가능하다면은 한번 요 경기는 우디네세가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이제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 지금 이제 부산이 조금 무승부로 끝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4.8배 GS 칼텍스 언더와 부산 무승부 요거 조금 들고 가네요. 대전 PK 실축이 조금 아쉽습니다. 올킬 할 수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요 경기는 두 팀 다 좀 팽팽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컨퍼런스 후폭풍은 이제 피오렌티나 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디네스의 플랜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약간 데이비스도 복귀하고 데이비스가 실제 올 시즌 조금 폼이 괜찮거든. 데이비스가 이제 에스턴 빌라 때 폼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디네스 와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차니올로 복귀한다면은 무엇보다 또 상대 또 미드필더 라인업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무승부도 무승부지만 프랜사이드가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프랜사이드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도 개인적으로 역시 또 다득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득점의 페이스는 조금 나오지 않을 것 같다. 2.5 기준점 언더와 함께 무승부 플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피오렌티나 2차전 컨퍼런스를 조금 너무 방심을 했어. 그 후폭풍은 오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물론 켄을 조금 체력 세이브를 해줬지만은 일단 축구는 이제 주포만 있다고 돌아가진 않습니다. 같은 팀원들이 지금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는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프랜사이드 무승부 2.5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렬배가 바뀌었네요. 이거 정렬배가 바뀌었습니다. 버밍엄과 미들즈브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두 팀 다 지면적으로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큽니다. 버밍엄도 나름의 또 동기부여를 안고 있고, 미들주브로도 코번트를 또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플레이를 이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버밍엄이 이제 약간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직전에 미럴전에 이제 3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약간 퇴장 이슈도 조금 있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럴전에 조금 고전을 했었어. 미럴전에 조금 취약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경기 패배는 뭐 퇴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당할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무엇보다 홈 성적이 8승 7무 1패입니다. 8승 7무 1패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또 버밍엄이긴 한데요. 유달리 미들즈브로 상대로 또 6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상대전적 6연패로 상당히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백승호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솔리스, 지루나에서 데리고 왔던 솔리스도 지금 현재 조금 빠져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버밍엄, 미들즈 브로전, 직전 미럴전도 실제 상대전에서 약했거든. 오늘 미들즈 브로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들즈 브로 지금 현재 약간 3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고 무승부를 직전에도 레스터 상대로 조금 기록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코번트리와 승점 차가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지금 이제 휘테커 폼도 좋고, 코네이도 역시 또 뭐 한 방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또 미들즈브로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겠다. 원래 또 역배까지 계산을 놓고 있던 경기였어요. 역배까지 계산을 놓고 있던 경기인데 정역배가 바뀌어버렸어. 그랬던 면들이 좀 있고, 충분히 또 이제 미들즈브로 한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약간 원래 또 프렌을 상당히 또 좋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요 변화들은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이제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들즈브로 사이드예요. 미들즈브로 뭐 핸디값 뭐 프렌이 아니더라도 일반 스윙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시던가, 아니면 또 오버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 마드리드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타페도 이제 라요도 그렇고 역시 또 마드리드 지역입니다. 마드리드 지역도 런던같이 되게 팀이 많아요. 팀이 많은데 그다음에 또 헤타페도 역시 마드리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제 무엇보다 헤타페도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는 팀이긴 하죠. 이제 보르달라스 감독이 또 포진돼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올 시즌 그냥 원정 성적이 부진합니다. 일단 원정에서 또 이제 원래 또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지금 마요랄 부상에다가 후안미 지금 부상당했고, 일단 여러 가지 조금 부상 여파도 조금 당해져 있는 데다가 실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현재 음바페 빠져 있고 벨링엄도 부상이고 세바요스 부상, 밀리탕, 하위선, 아센시오까지도 좀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는데, 아센시오는 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가라고 그렇게 막 제가 또 라이브 스코어에서 또 여러분들 채팅 치시는 거 다 봤습니다. 나가라고, 아센시오 나가라고, 없는 게 낫다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늘 또 바셀 경기가 있어요. 바셀 경기가 있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역시 다시 또 1위탈한 또 목표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뭐 비니시우스가 이제 또 최근에 조금 폼이 살아났죠. 또 챔스에서도 폼이 조금 좋았던 만큼 뭐 벤피카전에 1차전도 2차전도 전부 다 비니시우스의 골이 나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홈 경기가 또 강해요. 11승 1패야. 11승 1패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라요와의 또 마드리드전은 고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고전을 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헤타페 상대로는 상당히 또 강하다. 8연승입니다. 8연승. 그런데다가 헤타페가 이제 무엇보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실질적으로 16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만 가면은 상당히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최영별의 또 레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핸디 값은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실제 약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내용들이 조금 없었던 매치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고민은 된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이제 헤타페도 지금 주전 수비수 다빈치나 또 제네가 징계로 또 빠지는 부분들은 오늘 약간 과히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번 또 핸디값은 너무 크게 설정을 하지 마시고 한번 또 이제 약간 레알의 승리는 조금 좋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겠다. 헤타페 레알 원정 16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5 기준점의 어르바는 이게 약간 헤타페가 어떤 식으로 일단 경기력을 조금 안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패스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사이드로 고민을 조금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GS 칼텍스 언더와 이제 또 부산 무승부로 적중이 됐습니다. 한 박스만 들고 왔었죠. 요거 한 박스. 이제 약간 2시 이후 경기. 근데 2시 경기가 이제 대전 PK 실축 때문에 올킬을 못하네요. 올킬을 못하고 이렇게 조금 가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배당 뜨기 전에 한 박스, 배당 뜨고 나서 이제 한 박스였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오후 성적은 조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GS 칼텍스 언더 부산 무승부 조금 적중 신고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벽은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깔끔한 적중 오늘 고배당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고요. 가자!